지금 워싱턴 DC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로 알려진 한 거대 제약회사가 개발한 기적의 신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을 처음 맡은 FDA의 한 베테랑 감사관은 이 거대 기업이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내부의 온갖 방해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단서를 찾아 날아간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조작된 데이터 너머에 숨겨져 있던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과 그 기술을 지키려는 한 과학자의 처절한 사토였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천하의 FDA마저 한국에 이런 기술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두 손을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신약 뒤에는 어떤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며, 한국이 가진 그 놀라운 기술의 정체는 무엇이었기에 미국 전체를 이토록 충격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신약 임상시험 감사관으로 일하는 엘리자베스 마이어스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편하게 리즈라고 부르지요. 제약업계의 눈부신 발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저희 숙명과도 같은 일이랍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책상 위에는 검토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제약 공룡 파마코프가 개발한 희귀 유전 질환 엘러 증후군 치료제 엘러가드의 임상 3상 성공을 알리는 보고서였습니다. 파마코프의 주가는 그 발표 하나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CEO 마이클 해리스는 마치 현대의학의 구세주라도 된 듯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었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엘러가드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은 전 세계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과거 제가 담당했던 한 사건, 유망했던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신약이 바로 비슷한 방식으로 거대 제약사의 교묘한 데이터 오염과 요비에 휘말려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사라져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엘러가드 보고서에서 발견된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데이터의 비약. 그것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교향곡 속의 불협화음처럼 제 귀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의심이 제 인생을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숨 막히는 진실 공방의 서곡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저의 불길한 예감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마코프에서 얼마 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전직 연구원 데이비드 김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극비리에 저에게 접촉을 시도해왔거든요. 그는 엘러가드의 눈부신 성과 뒤에는 추악한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그 비밀의 열쇠는 한국에 이름 없는 작은 바이오 벤처 나노젠이라는 곳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어떤 깊은 절망과 알 수 없는 공포심마저 배어 있었지요. 파마코프의 CEO 마이클 해리스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FDA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이는 명백히 경쟁사들의 비열한 음해 공작이며, 특히 한국의 그 작은 기업은 과거에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회사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 했던 전력이 잇따라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그는 FDA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최고의 로펌을 고용, 철옹성 같은 법적 방어막을 구축했고, 친분이 두터운 언론계 인사들을 통해서는 나노젠을 원천 기술도 없이 파마코프의 성공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여론전을 교묘하게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해리슨의 이런 과민하고도 조직적인 대응에서 오히려 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초조함이 그의 모든 행동에서 역력히 드러났으니까요. 과거 제가 겪었던 사건 속에서 눈앞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어야 했던 그 뼈아픈 자기 혐오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 감사관으로서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의혹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헤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굳게 다짐했지요. 상부의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나노젠에 대한 공식적인 심층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제 눈빛은 이미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비장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제약 공룡의 탐욕스러운 이빨로부터 작지만 위대한 한국의 기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역시 과거의 수많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처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쓸쓸히 잊혀가게 될는지. 모든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 운명의 나침반은 이미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파마코프가 제출한 엘러가드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저의 예리한 분석력은 단순한 숫자와 그래프의 배열 속에서 숨겨진 의미와 의도적인 왜곡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찾아냈습니다. 특히 특정 질병 인자에 대한 엘러가드의 반응 기전을 설명하는 핵심 데이터 부분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연구 결과라고는 볼 수 없는 급격한 수치 변화와 함께 그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지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데이터를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상의 오류나 미숙함이 아닌 명백히 의도된 데이터 조작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기에 저희 심장은 더욱 무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편 파마코프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던 데이비드 김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다급하게 연락을 취해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갈라져 나오고 있었지요. 파마코프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사설 정보기관 사람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알 수 없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집 컴퓨터에서 모든 자료를 삭제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외부에 분산시켜 놓은 개인 클라우드 서버의 일부 중요한 백업 파일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접근 권한과 암호 해독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조직의 폭력 앞에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하고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FDA 내부의 오랜 동료였던 사이버 보안팀의 팀장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규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요청이었지만 저의 간절함과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한 동료는 위험을 감수하고 데이비드 김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접근 및 암호 해독 작업을 비밀리에 지원해주기로 했지요. 그 과정은 마치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것처럼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파편화된 파일들 속에서 한국 나노젠의 강지혁 박사 연구팀과 파마코프 신약 개발팀 간의 비밀리에 오고 간 초기 기술 협의 단계의 이메일들과 일부 핵심 실험 데이터 조각들을 복원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대한 빙산에 보이지 않는 몸체를 암시하는 작은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은 여전히 두꺼운 암호의 장벽 뒤에 혹은 파마코프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은닉되어 있을 터였죠. 데이비드 김은 거의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마 파마코프가 나노젠으로부터 기술 컨설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강탈하다시피 넘겨받은 나노실린의 원천 기술이 담긴 원본 데이터일 겁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현재 파마코프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층만이 접근 가능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처럼 취급되고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명백히 한국, 그리고 나노젠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어떤 무서운 후폭풍이 저를 덮쳐올지는 아무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죠. 이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빠르게 뛰었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단편적인 증거들과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김의 절박한 증언들을 종합하여 FDA 국장에게 한국 나노젠 방문 및 파마코프 데이터 원천에 대한 현지 직접 조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담당했던 유사 사건에서 이혼적인 대처로 인해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언급하며 국장님, 이번에는 단순한 서류 검토나 간접적인 조사만으로는 저 거대한 파마코프에 감춰진 진실을 결코 밝혀낼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으로 건너가 제 두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놓치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 FDA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더러 잠재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비장한 각오로 호소했죠. 국장은 저희 확고부동한 의지와 제가 제시한 보고서의 치밀한 논리 정연함 앞에서 한동안 깊은 고뇌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마코프의 CEO 마이클 해리슨이 이미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FDA 이사회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저희 조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었기에 국장 역시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리스는 심지어 제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특정 경쟁사로부터의 사주를 받아 파마코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역적 행위라는 내용의 악의적인 투서를 FDA 주요 간부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했다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FDA 내부 여론 또한 저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저희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비타협적인 업무 스타일이 과거에도 종종 업계의 거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어왔던 전례가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 역시 저희 지나친 독선과 아집이 빚어낸 결과물로 치부하려는 냉소적인 시선마저 존재했으니까요. 결국 국장은 저에게 이번 한국 조사는 철저히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FDA 본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원 인력과 예산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오. 모든 조사는 앞으로 정확히 2주 안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만약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당신의 FDA 감사관으로서의 모든 경력은 여기서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오. 라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조건을 내걸고 나서야 마지못해 저희 한국행을 승인하는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승인이라기보다는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저 개인에게 가혹하게 떠넘기겠다는 일종의 비정한 최후 통첩과도 다름없었지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위에 홀로 선 심정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검은 손길은 계속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저를 압박해왔어요.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준비를 하던 저는 제 사무실에 누군가 몰래 침입하여 컴퓨터를 뒤지고 서류들을 헤집어 놓은 듯한 불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안전하게 백업해둔 상태였지만 파마코프의 감시망이 이미 FDA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공식적인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한국의 나노젠 강지혁 박사에게 이미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묵묵부답 혹은 우리는 당신들의 시간 낭비에 어울려 줄 생각이 전혀 없다. 두 번 다시 우리 고유의 기술을 넘보거나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단 한 줄의 냉랭하고도 적대적인 자동응답과도 같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 짧고 건조한 문장 속에서 강지혁 박사의 깊은 불신과 과거에 겪었을지 모를 숱한 배신감의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지요. 이제 저는 아무런 공식적인 지원도 현지에서의 따뜻한 협조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거대하고도 악랄한 적과 오직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저의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라도 매단 것처럼 무겁기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투지와 함께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는 이름의 성배를 향한 저의 마지막 순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예감마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거든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공기와 최소한의 형식적인 의존뿐이었어요. FDA 본부에서 지원된 인력이라고는 달랑 젊은 기술 분석가 한 명이 전부였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의 협조는 서류상의 안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왜 여기까지 와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는가라는 듯한 미묘한 경계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실질적인 수사 지원이나 정보 공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렵게 수소문하여 찾아간 나노젠 연구소는 서울 도심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낡고 초라한 공단 지역의 한 구석에 마치 버려진 창고처럼 쓸쓸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희귀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혁신적인 신약 후보물질이 바로 이런 열악하고 누추한 환경에서 탄생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파마코프의 거대한 연구 단지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기술이 나왔을까? 제 마음속에선 잠시 회의감마저 고개를 들었죠. 연구소 건물 입구에서 저희 일행을 맞이한 나노젠의 수장, 강지혁 박사의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는 마치 성가신 불청객을 문전에서 쫓아내듯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힘없는 작은 연구소에 도대체 무슨 볼일로 찾아왔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시오라며 대뜸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에는 과거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수없이 기술을 빼앗기고 이용만 당했던 쓰라린 기억들이 깊고 어두운 상처처럼 아로새겨져 있는 듯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연구자들이 겪었을지 모를, 선진국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을지 모를 무시와 약탈의 역사가 그의 온몸에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나노젠 연구소 정문 앞을 찾아가 마치 순례자처럼 강 박사와의 면담을 끈질기고도 정중하게 요청했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강 박사가 과거 한국의 어려운 시절, 맨손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업적을 쌓아 올리기까지 겪었을 숱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의 연구 논문과 학술 발표 자료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탐독하며 그의 과학자로서의 철학과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연구 속에는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인의 끈기와 독창성,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강지혁 박사님, 저는 결코 당신의 소중한 연구 성과를 가로채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이 파마코프라는 거대 자본의 검은 그림자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의 탐욕스러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그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머나먼 이곳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간절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강 박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혁 박사의 연구팀원 중 가장 젊고 순수해 보였던 서유진 연구원이 퇴근길에 제가 묵고 있는 허름한 숙소로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박사님은 사실 몇 년 전에 하나뿐인 외동딸을 바로 그 엘러 증후군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어요. 그 후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으시고 마치 속죄라도 하듯 저 약 개발에만 미친 사람처럼 평생을 걸고 매달리고 계신 겁니다. 라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밀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유진 연구원은 이어서 박사님께선 파렴치한 파마코프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약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하시기에 저토록 외부인들을 극도로 경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그 위대한 연구가 한국 과학의 자존심이 걸린 이 기술이 이대로 안타깝게 묻혀버리는 것은 저 역시 한 명의 연구자로서, 그리고 박사님을 존경하는 제자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저는 그 순간 강지혁 박사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을 그 엄청난 슬픔과 처절한 분노, 그리고 나노실린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에 담겨 있을 그의 모든 희망과 염원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은 단순한 화학적 합성물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먼저 떠나보낸 딸에게 바치는 피눈물 나는 회한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작은 연구소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위대한 도전장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마코프의 교활한 감시망은 이미 한국의 서울까지 촘촘하게 뻗쳐 있었어요. 저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 주변을 밤낮으로 어슬렁거리는 정체 모를 검은 양복의 사내들과 저희의 모든 대화 내용을 감쪽같이 도청이라도 하려는 듯한 의심스러운 검은색 승합차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은 없었지만 저희의 모든 행동이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속의 실험용 쥐처럼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막히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지요.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강지혁 박사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호소했어요. 박사님, 저는 결코 당신의 소중한 기술이나 연구 성과를 빼앗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렴치한 파마코프의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당신의 사랑하는 따님과 같은 전 세계의 수많은 엘러 증후군 환자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불안전하고 어쩌면 매우 위험할지도 모르는 약물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직 그 참혹한 진실을 밝히고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이 이 한국 땅에서 피어난 놀라운 과학적 성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올바른 세계적인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 절박하면서도 진실된 목소리에 마침내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강지혁 박사의 무거운 표정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인간적인 떨림과 변화의 기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과연 이 가느다란 희망의 실오라기가 거대한 불신과 절망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심장이 가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강지혁 박사 따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애써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일 뿐더러 진실 규명이라는 저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오직 한 사람의 동료 과학자로서 그리고 그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 공룡 파마코프가 전 세계 학회에 공개한 엘러가드의 임상 데이터와 제가 밤샘 분석을 통해 찾아낸 나노젠의 초기 유출 의심 데이터 사이에서 발견되는 결정적이고도 명백한 불일치점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강 박사님,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파마코프가 학회에 제출한 엘러가드의 핵심 작용 기전 데이터는 분명 박사님께서 수년 전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하셨던 초기 연구, 논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화합물의 반응 속도와 그로 인한 세포 활성화 패턴, 그리고 최종 결과물의 화학적 안정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과학적 실험 결과라고는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논리적 비약과 함께 결정적인 중간 단계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박사님의 원본 연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출처 불명의 데이터가 교묘하게 삽입되었을 가능성마저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저의 날카롭고도 체계적인 지적에 강지혁 박사는 처음에는 여전히 냉소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제가 제시하는 반박 불가능한 과학적 근거들과 데이터 분석의 깊이에 점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는 속으로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FDA에서 파견된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 연구 분야에 대해 이토록 해박하고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제가 조목조목 지적한 엘러가드 데이터의 치명적인 허점들은 사실 강지혁 박사 자신이 파마코프의 떠들썩한 신약 발표를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면서 내심 가장 크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가진 것 없는 한국의 작은 바이오 벤처가 막강한 자본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파마코프를 상대로 싸워봤자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깊은 절망감과 체념 때문에 차마 외부에는 제대로 발설조차 하지 못했던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던 젊은 서유진 연구원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녀는 강지혁 박사가 평소 엘러 증후군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 환아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받고 있는 수백 통의 간절한 감사 편지와 눈물 어린 이메일들을 저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서툰 외국어로 쓰인 어린아이들의 간절한 소망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들의 처절하고도 애끓는 심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사님은 밤마다 잠 못 이루시고 이 아이들의 편지를 한 통 한 통 가슴에 품고 읽으세요. 어쩌면 박사님께 나노실리는 단순한 치료제를 훨씬 넘어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따님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수많은 가여운 아이들을 이어주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희망의 끈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빼곡한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격렬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직업적인 의무감이나 지적 호기심을 훨씬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민과 함께 반드시 저 파렴치한 파마코프의 검은 야욕을 막고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는 강렬하고도 신성한 시대적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강지혁 박사의 깊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그러나 여전히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를 애써 품고 있는 그 처연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단호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강 박사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파마코프의 불완전하고 어쩌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탐욕스러운 모조품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박사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개발하신 진정한 나노실린이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정의롭고도 위대한 한국 과학의 길을 전 세계에 당당히 열어야 합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기다리던 단비가 마침내 메마른 대지 위에 흡족하게 내리듯 수십 년간 외부 세계를 향해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던 강지혁 박사의 무겁고도 두꺼운 마음의 빗장이 마침내 활짝 열리는 듯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깊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어떤 외부인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의 가장 깊숙하고도 은밀한 개인 연구실로 저를 정중히 안내했어요. 그곳은 그의 모든 좌절과 고뇌,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과 한국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신성한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압도될 것만 같았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지혁 박사의 개인 연구실은 바깥에 허름하고 비좁은 연구소 건물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최첨단 고가의 실험 장비들이 화려하게 즐비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의 수십 년 연구, 인생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집념이 방 안가득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듯한 묘한 압도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연구실 한쪽 벽면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제는 해맑은 미소만을 사진으로 남기고 떠나버린 어린 딸아이의 생전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 액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액자 바로 아래, 그 육중한 연구용 책상 위에는 마치 중세시대의 고서처럼 두껍고 낡은 그의 손때와 눈물이 고스란히 묻어있을 법한 수십 권의 연구 노트들과 함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실패한 동물 실험 데이터 기록지들이 마치 작은 산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평생을 연구에 바친 한국 과학자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강지혁 박사는 그 앞에서 아주 잠시 동안 먼저 떠나보낸 딸아이의 사진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어떤 비장한 결심이라도 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저에게 나노실린의 핵심 기술과 그간의 모든 연구 과정이 숨김없이 담겨있는 미공개 연구, 데이터 원본 파일, 그리고 현재 최종 개발 단계에 있는 나노실린의 실제 시제품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제품은 작은 유리병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였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전 세계 희귀병 환자들의 눈물과 희망을 담아 응축시킨 결정체처럼 보였지요. 이것이 바로 내 딸 지수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엘러 증후군 환자들에게 내가 바치고 싶었던 나노실린의 진짜 모습이요. 이 작은 병 안에 담긴 액체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한국 과학의 자존심이자 미래예요. 파렴치한 파마코프 놈들이 그렇게도 탐욕스럽게 훔쳐간 것은 이 위대한 연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아직 채 익지도 않은 미완성의 초기 아이디어와 몇 가지 단편적인 기초 데이터에 불과했소. 그들은 우리 기술의 핵심을, 그 혼을 결코 흉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오. 그의 자세한 설명에 따르면 나노실린은 결코 단순한 화학적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존의 평범한 약물들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깊은 바다, 동해 심해저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특수한 희귀, 심해 미생물에서 추출한 강력한 천연 활성 물질과 인체 내부에서 약물의 효과를 수십 배 이상 극대화시키면서도 치명적인 부작용은 획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최첨단 나노 전달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이었죠. 특히 이 독특한 나노 전달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추출된 천연 활성 물질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여 약효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이 연구 하나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려온 강지혁 박사만이 가진 세계 유일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자 한민족의 지혜가 담긴 노하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파마코프가 아무리 막대한 자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모방하려 해도 결코 나노실린의 경이로운 치료 효과를 완벽하게 복제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만을 잔뜩 내포하고 있었던 결정적이고도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저는 강지혁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방대한 양의 원본 연구, 데이터와 그의 영혼이 담긴 듯한 빼곡하게 기록된 연구 노트들을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저희 오랜 경험과 과학자로서의 날카로운 직관은 강지혁 박사의 모든 주장과 데이터들이 단 하나의 거짓이나 과장도 없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파마코프가 FDA와 전 세계 학계에 제출했던 엘러가드의 임상 데이터와 나노젠의 나노실린 원본 데이터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간극이 존재했고, 그 간극은 바로 파마코프의 추악하고도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과 파렴치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그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의 암호화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김으로부터 심장이 멎을 듯한 다급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그가 어렵게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파마코프의 수장 마이클 해리슨이 저와 강지혁 박사가 마침내 핵심 증거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으며 저희가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파마코프는 이미 막대한 자금으로 매수한 MFDS, 한국식약처 내의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히 접촉하여 저희 모든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당장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동시에 나노젠 연구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인멸하려는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획까지 이미 모두 세워두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묵고 있던 호텔 방으로 MFDS 명의의 나노젠에 대한 귀하의 조사는 명백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는 한미 양국 간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오해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즉시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신속히 귀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사실상의 추방 명령이나 다름없는 차가운 공식 요청서가 배달되었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렴치한 파마코프의 거대한 검은 손길이 이미 한국 정부기관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한국에서의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조사는 단 한 발짝도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즉시 미국으로 돌아가 FDA 내부에서 이 추악한 사건의 진실을 정면으로 공론화하고 마이클 해리슨과 파마코프의 죄상을 만천하에 알리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채 굳기도 전에 저희가 황급히 짐을 챙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호텔 정문 앞에서부터 저희 앞길을 가로막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정체 모를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 차량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저항이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우리를 막으려는 것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지 저는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의 유일한 동반자였던 FDA 기술 분석가는 파마코프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숨막히고 아찔한 차량 추격전을 벌여야만 했어요. 다행히 저희 절박하고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눈치챈 나노젠의 젊은 서유진 연구원과 용감한 동료 연구원들의 기지와 헌신적인 도움으로 저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까스로 적들의 촘촘한 포위망을 뚫고 인천국제공항에 거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죠. 저희는 정광석화처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간신히 구해 황급히 몸을 실었고 거대한 항공기가 마침내 굉음과 함께 한국의 땅을 박차고 창공으로 이륙하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리며 짧지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거대하고 험난한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풍 전야의 짧고 불안한 숨 고르기에 불과했음을 저희는 직감하고 있었지요.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FDA 국장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하고 제가 머나먼 한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확보해온 모든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나노젠의 독창적이고도 혁신적인 원천 기술이 고스란히 담긴 원본 연구 데이터, 그리고 파렴치한 파마코프의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데이터 조작 및 기술 탈취 정황이 낱낱이 기록된 내부 이메일과 극비 회의록 사본들,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한 음모를 뒷받침하는 강지혁 박사의 피 맺힌 증언까지. 그러나 FDA 국장의 반응은 저희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예상외로 차갑고 냉담했어요. 그는 이미 파마코프 측의 전방위적이고도 강력한 로비 공세와 함께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리즈, 자니가 가져온 이 증거들이 아무리 확실하고 결정적이라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제약기업 중 하나인 파마코프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우리 FDA 전체 조직을 엄청난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네. 이건 자네 개인의 신념이나 정의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선 어쩌면 심각한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하고도 복잡한 사안이란 말일세. 국장의 말은 사실상 저에게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조용히 손을 떼고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암묵적이지만 단호한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 결코 타협할 줄 모르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의 왜곡이나 과장도 없이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만 입각한 공식 보고서를 밤새워 작성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FDA 내부 감사팀과 법무팀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파마코프의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연구 부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엘러가드의 잠재적인 심각한 위험성에 대한 긴급 경고를 담은 내부 문건을 작성하여 FDA 내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위원들에게 익명으로 배포했지요. 당연히 마이클 해리스는 FDA 내부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모든 인맥과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폄훼하고 저를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중소기업의 기술에 맹목적으로 경도되어 자국의 국익과 제약 산업 전체의 발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위험천만하고도 정신 나간 인물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이고도 파렴치한 여론전을 물밑에서 교묘하게 펼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는 과거 제가 담당했던 다른 제약사들의 신약 감사 과정에서 내렸던 몇몇 강경한 조치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어 저희 전문성과 객관적인 판단 능력, 심지어는 감사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공정성에까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인 기사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식간에 직무 정지 처분은 물론이고 FDA 내부의 중징계위원회까지 회부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지지하거나 변호해주는 동료는 단 한 명도 없는 듯 보였죠. 그야말로 사방이 온통 적들로 둘러싸인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사면초가와도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구원자가 기적처럼 저 앞에 나타났어요. 과거 저희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격려했던, 지금은 비록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FDA 내부의 막강한 영향력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직 최고위 간부 한 분이 저희 딱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오히려 가장 밝고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법이라네. 절대 포기하지 말게나. 내가 미력 하나마 자네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걸세라며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등대처럼 따뜻한 격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저에게 꺼져가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는 한 줄기 생명수와도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이 길고도 험난한 싸움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은퇴한 FDA 고위 간부의 현명한 조언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저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숨을 걸고 확보하고 밤샘 분석을 통해 완성한 엘러가드와
나노실린의 결정적인 데이터 비교 분석 결과, 그리고 파렴치한 파마코프의 명백하고도 조직적인 연구, 부정행위 정황들을 상세히 담은 학술 논문을 익명으로 위장하여 전 세계 의학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신뢰도를 인정받는 국제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 메디슨에 긴급 비고했어요. 그것은 FDA 내부의 복잡하고 더러운 정치적 압력이나 거대 제약 공룡 파마코프의 교활한 방해, 공작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오직 엄격한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가장 공정하고도 권위 있는 무대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죠. 저희 논문은 제출과 거의 동시에 학술지 편집위원회 내부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즉각적으로 최우선 동료 심사 과정에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석학들과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은 파마코프가 제출한 엘러가드 임상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심각한 수준의 통계적 오류와 함께 명백히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 및 은폐 가능성에 대해 하나같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네이처 메디슨 편집위원회는 이 사안의 엄청난 중대성과 전 세계 환자들의 안전에 미칠 잠재적인 파급력을 심각하게 감안하여 학술지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당 논문의 게재를 최종 결정하고 다음 후 특별판 형태로 긴급 발행하여 전 세계 주요 의학계와 언론기관에 일제히 배포하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저희 절박한 위기 상황과 외로운 싸움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은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김은 더 이상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하며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해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저라는 한 용감한 여성이 자신 때문에 홀로 거대한 악의 제국과 힘겹게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모든 용기를 내어 자신이 파마코프에서 근무할 당시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CEO 마이클 해리슨의 구체적인 데이터 조작 지시 내용과 조직적인 증거, 은폐 시도 과정 등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한 충격적인 내부 고발 문서를 미국의 주요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에 전격적으로 제보하기로 결심했지요. 다만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신변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결정적인 물증인 해리슨의 육성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 등은 최후의 순간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특별판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저의 익명 논문과 주요 언론사들의 일면을 대서특필하며 터져나온 데이비드 김의 충격적인 내부 고발 기사가 거의 동시에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파마코프의 주가는 그야말로 폭풍우를 만난 난파선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며 대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주요 투자자들과 의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한 환자 단체들은 일제히 FDA에 엘러가드의 안전성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강지혁 박사 역시 이 결정적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한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나노젠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 세계 언론에 명확히 알리고 제가 저희 논문에서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모든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지지하며 파렴치한 파마코프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의 진솔하고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차분한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연구에 담긴 한국 과학자로서의 진정성과 자부심, 특히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국제적인 여론을 나노젠에 매우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FDA 국장은 더 이상 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사태를 모른 척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적인 엄청난 압박과 이미 공개된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그는 마침내 저에 대한 모든 부당한 징계 절차를 즉각적으로 잠정 보류하고 파마코프의 문제의 신약 엘러가드에 대한 FDA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특별 전면 감사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특별 감사팀의 가장 핵심적인 수석 자문 역할은 당연하게도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자 진실의 열쇠를 쥔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비록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FDA 내부에서는 그 문제의 논문을 작성한 진짜 주인공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희 손으로 직접 저 거대하고 추악한 제약 공룡 파마코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동안 두꺼운 거짓에
장막 뒤에 철저히 감춰져 왔던 모든 진실을 마침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뜩 독이 오른 마이클 해리슨과 파마코프가 이대로 순순히 자신들의 몰락을 지켜보고만 있을 리는 만무했죠. 그들의 가장 교활하고도 악랄한 최후의 반격은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FDA 특별감사팀의 전격적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파마코프는 예상했던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명성과 수임료를 자랑하는 초호화 로펌들을 대거 고용하여 그야말로 철옹성과도 같은 법적 방어벽을 견고하게 구축했어요. 그들은 FDA 감사팀의 모든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법적인 트집을 잡으며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핵심적인 내부 자료들은 치명적인 기업 비밀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제출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온갖 교묘하고도 치졸한 방식으로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CEO 마이클 해리스는 심지어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FDA의 이번 특별감사는 이미 경쟁사에게 매수된 특정 감사관에 편향되고도 악의적인 주장에만 일방적으로 근거한 명백한 마녀사냥식 표적 수사이며 이는 결국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파마코프의 숭고한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달리즘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파렴치하고도 후안무치한 작태까지 서슴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의 그런 가증스러운 연극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마코프가 마지못해 제출한 방대한 양의 자료들 속에서 마치 예리한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숨겨진 허점들과 조작된 흔적들을 냉철하고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데이터가 생성된 정확한 시점과 실제 실험 조건의 부합 여부 그리고 최종 분석 방법론의 통계학적 타당성 등에서 나타나는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저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전문성과 불굴의 집요함, 그리고 불타는 정의감 앞에서는 천하의 파마코프 법무팀조차 점차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별감사팀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저를 경계했던 동료, 감사관들조차 저의 그 눈부신 능력과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정에 점차 깊은 감탄과 존경심을 표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FDA 공식 청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목숨을 걸고 수집하고 밤샘 분석을 통해 완성한 모든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렴치한 파마코프의 조직적인 연구, 부정행위와 반인륜적인 데이터 조작 실태를 그야말로 체계적이고도 압도적으로 고발하는 역사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청문회의 모든 흐름을 단숨에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 데이비드 김이 FDA로부터 철저한 신변 보호를 약속받고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극적으로 출석한 것이었죠. 그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파마코프에서 근무할 당시 CEO 마이클 해리슨으로부터 직접 엘러가드의 임상 데이터를 나노실린의 결과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교묘하게 조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한국 나노젠의 핵심 비술을 탈취하기 위한 비밀 TF팀이 파마코프 내부에 실제로 운영되었다는 충격적이고도 경악스러운 사실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동안 자신의 목숨처럼 숨겨왔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 바로 CEO 마이클 해리슨이 핵심 연구진들과의 비밀 회의에서 엘러가드의 성공적인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약간의 데이터, 최적화 작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 나노젠의 그 참신한 아이디어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파마코프가 훨씬 더 잘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며 연구원들에게 노골적이고도 파렴치하게 연구 조작을 종용하고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생생한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이었죠. 그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 청문회장에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장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물을 끼얹은 것처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고 방청석과 기자석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단상 위의 마이클 해리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더 이상 그 어떤 교활한 변명이나 거짓 해명조차 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이
그의 모든 표정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지요. FDA 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즉시 파마코프의 엘러가드에 대해 내려졌던 조건부 잠정 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파마코프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사법당국의 CEO 마이클 해리슨과 파마코프의 주요 관련자들을 연구 부정, 증거 조작, 내부자 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기술 절도 등의 중대 혐의로 정식 고발 조치했어요. 한때 전 세계 제약 시장을 호령하며 승승장구하던 거대한 제약 공룡, 파마코프의 추악한 몰락이 마침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슴 벅찬 승리의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길고도 험난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제약업계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엄정한 심판뿐이었죠.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파마코프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한편 마이클 해리슨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어요. 청문회 직후 해외로 도피하려던 마이클 해리슨은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긴급 체포되어 법정 구속되는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세계 제약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탐욕스러운 황제로까지 불렸던 그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지요. 저는 이번 파마코프 사건 해결에 명실상부한 1등 공신으로 국내외 모든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인터뷰 요청과 화려한 찬사들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FDA 시스템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허점들과 함께 거대 제약 자본의 부당하고도 음흉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영광이나 화려한 명예 따위보다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파마코프와 같은 추악한 괴물이 등장하여 선량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과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머나먼 한국의 작은 바이오 벤처 나노젠과 그곳을 꿋꿋이 지켜온 강지혁 박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전 세계적인 재평가를 받으며 일약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들의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나노실린 기술력, 특히 한국의 청정심해에서 발견한 미생물을 활용한 독창적인 약물 개발 방식과 인체 친화적인 나노 전달 기술은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 한국 과학자들의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윤리적인 연구 태도가 만들어낸 쾌거로 평가받았지요. 여러 선진국 정부들은 앞다투어 나노젠의 나노실린에 대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과 조기 승인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지혁 박사는 마침내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사랑하는 딸과의 그 길고도 애틋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벅찬 생각에 연구실 한편에 소중히 놓인 딸아이의 해맑은 사진 앞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의 눈물은 한 아버지의 슬픔을 넘어 한국 과학의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뜨거운 감동이기도 했어요. 파렴치한 파마코프는 결국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수천 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며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화려한 명성과 대중의 신뢰는 불과 며칠 만에 산산조각처럼 무너져 내렸고, 이는 업계 전체의 연구, 윤리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일깨우는 강력하고도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이클 해리슨이 그토록 엘러가드 개발 성공에 편집 광적으로 집착했던 또 다른 숨겨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의 하나뿐인 어린 손녀 역시 안타깝게도 엘러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슴 아픈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조심스럽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개인적인 불행과 인간적인 아픔이 그가 저지른 파렴치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들을 결코 정당화하거나 미화할 수는 없었지요. 오히려 그의 뒤틀리고 이기적인 욕망과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들이 결국 더 많은 선량한 환자들을 잠재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다는 냉엄한 사실만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길고도 험난했던 과정들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가슴 벅찬 승리의 기쁨과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는 깊은 씁쓸함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시대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하게 느꼈어요. 한 명의 탐욕스러운 악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처벌하는 것을 훨씬 넘어 이 거대하고도 부조리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제3의 파마코프와 마이클 해리스는 마치 불사조처럼 언제든지 다시 우리 앞에 교활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프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죠.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